네, 내신 3, 4등급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전형, 논술 전형. 그런데 육논술이 답일까요? 라고 한다면 결론은 육논술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육논술이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당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제시문을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어떤 키워드로 매칭을 시켰을 때 만점, 또는 여기서 조금 어긋났을 때 뭐 점수가 깎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공통 주제를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단락 구분이 되어 있는지, 형식적인 면에서도 점수가 주어지고,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글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식 평가처럼 완전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평가자의 주관도 반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재밌게도 정말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가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막 휘갈겨 쓴 답안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하고 싶어도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평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잘 눈에 띄게 인지할 수 있게끔 쓴 글씨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들, 약간 주관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육논술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술 실력과 수능 최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능 최저가 수능 한 번의 시험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논술 실력이 뛰어나서 논술에서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에서 한 등급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또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시, 수능선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을 같이 비교를 해보고요. 그 지원선에서 상향할 수 있는 선을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비슷한 선에서는 좀 안정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선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시문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논술이 기회의 전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 독해 지문이 있죠. 사실은 논술에서 나오는 지문들도 이런 비문학 영역의 지문들이나 요즘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문 독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한 키워드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군더더기 없이 논리정연한 글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는 글이고요. 단락별로 주제문이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전의 논술은 2000년대 초반의 논술은 사실은 학생의 주관적인 생각을 펼쳐내는 1000자 이상 2000자 정도의 글쓰기를 요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논술고사는요, 유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물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시각도 보지만 앞선 문제들, 그러니까는 60% 이상의 문제들은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내느냐, 분석 능력, 독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엮어서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요약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나만의 표현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문 독해,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2, 300자로 요약해보는 연습, 단락 간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단락 간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전체적인 단락 구성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시각에서 글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국어 시간에 수반이 된다면 사실은 논술고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실력, 네, 서술형으로 내가 풀 수 있는지 심화 교과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 선행되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문계 학생들은
경영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 간혹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달라요. 그런데 경영학과를 가려는 경우에는 논술고사가 뭐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학교도 있지만 사회과학 계열, 경영 계열, 인문 계열 이렇게 인문 계열에서도 유형을 달리해서 논술고사를 치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 등 순열 조합, 확률 통계 이런 식의 수학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문계지만 수학적으로도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어떤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논술고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객관식 평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글씨체라든지 또 또렷하게 이제 주제문이 명확히 드러나는 단락 구성을 한다든지라는 부분들도 평가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논술고사를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등급이어도 심화교과에서 수학과학이나 뭐 다른 주요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일단 논술고사 지원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반영 비중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전형은 아니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등급 중반의 학생이 있어요. 일반계고 학생으로 이제 수시 학종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과 학생이었고요. 4등급 중반 선이었죠. 4.5등급 정도 됐었는데요. 이 학생이 수학하고 과학 성적은 사실은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요 선이었는데 서울권 대학으로 무조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으로 가기에 세특 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면접고사나 이런 남들 앞에서 울렁증이 있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면접고사를 치르거나 뭐 이런 데 자신감이 좀 없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울까? 일단은 지역 거점의 교과, 그 다음에 서울권은 상향해서 논술고사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최저가 없는 수능도 그렇게 뭐 잘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단기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논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학생이 수학, 과학, 논술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잘 다니게 된 경우들도 있죠. 논술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 보통 뭐 4, 5등급 선에서도 서울권 중상위 대학에 합격하는 케이스들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 과학 논술이냐 또는 인문계에서도 1000자 이상의 글쓰기를 잘하느냐 아니면 5, 600자의 글쓰기를 잘하느냐 2, 300자로 쪼개서 요약하는 연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논술고사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고사도 이런 전략이 있어야 합격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축소 폐지 추세에 있는 전형이다 보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만 올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위험하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3학년 1학기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세워보시는 방법도 있겠지요. 자, 어쨌든 수시 준비는 그래서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3학년 1학기 학생들에게는 내가 상향할 수 있는 전략으로 논술고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4, 5등급 학생들의 상향 지원 전략으로 논술고사 전형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4, 5등급 선인데 학교선을 상향하고 싶은데 논리적 글쓰기를 못하겠어 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내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형 적성고사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적성고사 전형도 사실 올해 입시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입시에서는 거의 없어질 전망이어서 사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 5등급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고
적성고사를 준비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은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뭐냐 하면 논술고사는 따로 글쓰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적성고사는 사실은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수능보다는 한 70% 정도의 난이도를 낮춰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더불어 준비될 수 있는 전형이죠. 현재 적성고사를 치르는 학교들은 전국에 11개, 12개 정도 대학에서 치르고 있어요. 서울권에서는 한성대나 서경대, 삼육대 등등에서 적성고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권에서는 적성고사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가천대. 네, 1000명 이상 적성고사 전형으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을지대라든지 수원대, 성결대, 뭐 과기대,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적성고사 전형으로 학생을 선별하죠. 적성고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다만 홍익대 세종 캠퍼스나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를 두고 있어요. 적성고사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고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비중도 사실은 실질적인 반영 비중이 논술고사처럼 적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제 적성고사도 등급별로 반영하는 환산 점수가 학교마다 다르고요.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에 대한 감은 등급별로 반영 점수의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같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가천대를 지원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홍익대 세종을 지원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4등급 선까지는 실질적으로 크게 점수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즉 논술고사랑 마찬가지로 1등급에서 4등급 사이의 학생들의 등급 간 점수 차가 사실은 그 대학의 적성고사 한 문제를 더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차이와 같이 맞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등급선 학생들까지는 유리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5등급 이하, 6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급간별로 점수폭이 크게 차이 나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남들보다 평균선 이상에서 점수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가천대 결과를 보면은요, 보통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학종 평균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사실은 4, 5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은 학교이죠. 하지만 적성고사 전형으로는 어느 정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60문제, 수학, 국어, 영어 20문제씩 해서 6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형태예요. 가천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은 이렇게 거의 1분에 한 문제당 풀어내야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내가 평균선 이상의 점수를 맞추려면 작년에는 보통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대부분 40문제 정도 풀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내가 이제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점수를 내려고 한다면 일단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정확하게 푸셔야 되겠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문제는 과감하게 넘겨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조금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에서 잠깐 멈칫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뒤에서 풀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놓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적성고사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별 시험 유형은 좀 다른 편입니다. 서경대라든지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특색을 담은 문제들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별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경기권으로 상향할 수 있는 전략,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선을 적성고사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해 보는 방법도 고민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논술 전형하고 같이 살펴봤지만 4, 5등급 학생의 경우 수시 학종이나 교과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선을 내가 논술 전형, 적성고사 전형 두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라든지 논리적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을 상향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논리적 글쓰기라든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성고사 전형으로 서울 경기권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 논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성고사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시고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학생들, 즉 예를 들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70% 이하의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적성고사 준비를 해도 평균 점수 이상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나는 적성고사 전형으로 치렀을 때도 평균 이상 점수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선이면 여러분들이 적성고사 전형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있는 학생들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